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경례 밀떡. 프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추위를 이기느라고 네. 조금 힘차게 그럼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좀 청취자분들 옷이 깜짝 약간 내복 같으세요. 갑자기 겨울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이 외모가 영 깔려가지고 왜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견적을 날려야 돼요. 왜 그러세요, 정 작가님? 자, 이번 시간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봤는데 가장 큰 이슈는 그렇죠. 네. 뭐 UAE가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로서는 그대로 그냥 네. 그 기사가 된 거예요. 4조 원의 그 4조 이르는, 1,000억 원이죠, 정확히. 그렇죠. 4조 1,000억 원. 뭐 그거보다 더 저는 사실은 더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유지 보수까지 그렇죠. 합치면 더 돼요. 사실 이 UAE의 방공 체계를 네. 우리의 천궁 2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오. 이거- M쌤이죠. M쌤. 네. 네, 그렇죠. 찌릿합니다. M쌤이라고 이제 그 알려졌지만 사실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M쌤에는 청궁과 청궁 2가 있죠. 그렇죠. 청궁 PIP로 알려졌던, 그러니까 청궁의 개량형. 사실 이것의 밑그림은 오래전부터 그리웠습니다. 탄도탄 요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미사일을 시리즈로 또 만들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확실히 러시아의 그렇죠. 네네. 어떤 방공망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배워서 그런 체계로 가지 않는가 했는데, 역시 큰 그림은 그거였고, 뭐 옥신각신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청궁 2에 대한 어떤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전에 밀떡 초창기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무조건 스탑. 커트. 아니 근데 스탑을 해도 개발 중에 있던 미사일을 스탑하면 이야기가 좀 되지. 이건 체계 개발까지 다 완료돼서 다 된 거를 갑자기 뭐 운용을 안 하겠다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때 뭐 굉장히 많이 엄청난 많았죠. 이슈였죠. 왜 그래요? 그 낭비라고 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표면적인 이유는, 송영무 장관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중 중복 투자다. 우리가 SM3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분은 이제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SM3의 특징을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주장을 좀 해드렸고,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청궁2가 계속해서 됐으면 싶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다음 해에 이게 해임이 되시고, 그러면서 다행히 바로 청궁2. 어, 사실 이번 청궁2 수출을 때문에 또 그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만약 그때 그때 아주 중단했으면 어떨 뻔했어,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날아가는 거였죠,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라 그런 네.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는 청궁2에 대한 의미가 남다릅니다. 맞아요. 사실. 근데 청취자님들 중에서는 청궁 2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청궁2는 탄도탄 요격에 특화된 미사일로, 잘 보시면 청궁1과 청궁2는 외형이 좀 다릅니다.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무게도 약간 차이 정도입니다. 청궁이 한 80kg 정도 나가고요. 청궁2는 400kg이 넘습니다. 아, 살이 좀 쪘네요. 네, 네. 좀 적고, 이거 유사한 면이 사실은 러시아에 9M962라는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나인의 흔히 나인. S350으로 많이 부르죠. 그거는 이제 청궁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S350, 뭐 S400이다 이런 거는 미사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S350 비타즈라고 하는 그런 그 시리즈인데, 그 방공 시스템은 9M962를 그 가지고서 체계화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도 두 개의 미사일이 있는데, 하나는 항공기용, 또 하나는 탄도탄용,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저고도의 방공망을, 그러니까 종말 단계의 방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공동 개발을 사실은 했었죠. 근데 우리가 먼저 청궁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시제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볼 때 원래는 공동 개발했다가 빠지려고 그랬는데 네네. 이거 괜찮거든.
이거 뭐 좀 같이 좀 가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거의 성능이 그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요.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S350 시스템, 이 기자님이 소개해 주신 S350 시스템을 개발해서 배치를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 체계는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러시아의 기술이 많이 반영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ROC와 패트리어트, 아까 소개해 주신 네. 패트리어트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트리어트의 기술과 그리고 러시아의 기술이 접목이 된 그런 장점만 미사일이죠. 따가지고 아. 자세 제어 같은 게 또 약간 또 러시아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또 좀 그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시는구나. 네. 자세 제어 부분을 좀 달리했습니다. 자세죠. 우리가 콜드런칭이라고 이제 소개를 많이 네. 드렸는데 청궁은 콜드런칭 기술입니다. 손드론 콜드런칭으로 발사가 되는데 스프링처럼. 그렇죠. 네. 근데 제일 처음 이제 그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재점화가 돼서 이제 완전히 목표되는 방향으로 날아갈 때 점화하는 거죠. 궤도를 갖다가 이제 이 미사일은 어떻게 한 곳에 있어가지고 뭐 발사대를 갖다가 움직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로 수직으로 발사해서 자기가 이제 360도. 목표 그렇죠. 설정해서 그냥 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목표를 제어할 때 그 자세 제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자세 제어하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러시아제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아덱스에서 우리가 봤던 전시됐던 게 천궁 2였나요? 야외 전시됐던 게? 야외 전시됐던 거는 천궁입니다. 그리고 야외 전시 안 되고 그 실내에 실내에 있었죠. 그렇죠. 미사일만 있던 게 이게 그렇죠. LIG 넥스원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딱 발사대에서 뿅 하고 올라와서 이게 이제 그 머리 쪽에 영옆으로 이렇게 그 열기가 나가요. 이렇게 자세 제어죠. 이렇게 싹 해서 방향을 틀어서 날아가는데 이게 약간 강대국 미사일의 상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 기술로 된다는 게 좀 굉장히 감동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라 내 세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 세금 날아간다. 천궁2는 사실 그 동일 스펙의 미사일, 다른 국가의 미사일보다 엄청나게 쌉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패트리어트 3가 이 우리 천궁2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따로 또 드릴 수도 있는데 혹자들은 굉장히 그거보다 하위급 아니냐는데 오히려 더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최신에 나온 기술기도 하고. 아닙니다. 그 패트리어트 3도 네, 사실 팩스도 뭐 사실 최신 기술이죠. 패트리어트 3 MSE는 사실 최신형이고 우리와 거의 기술에 있어서 격차는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패트리어트 3의 동등 이상이다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그렇고 사실 주변국의 어떤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상하게 천궁2만큼은 한 번도 재원을 공식 발표하질 않아요. 네, 지금 뭐 무게도 좀 확실한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무게만큼만 확실해요. 그런가요? 무게만큼은 체중계가 올라갔나요? 400kg이 좀 넘는 그래서 확실한데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사정거리랄지 그리고 고도 몇 킬로까지 유효 고도에서 교전한다고 할지를 발표를 전혀 안 해요. 그냥 뭐 추정치만 있는데 뭐 4-50kg 정도 아니겠냐 뭐 이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 아랍에미레이트 관리직은 다 알고 있겠네요.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 밀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되는 무기체계가 있을 때 소개를 일부러 안 드리는 이유는 확실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누군 뭐 어떻다 그러는데 뻥이죠. 그런 네. 거는 확인이 안 돼요. 사실 복수의 확인을 못 해봤고 근데 간접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확실해진 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강조한 게 바로 이건데 UAE가 우리 이 천궁2를 선택했을 때의 상대편 치열하게 경쟁했던 상대편이 어떤 미사일이었을까요? 일단 패트리어트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생각해보면 비슷한 스펙의 패트리어트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제 미사일이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밖에 잘 안 떠오르네요. 사실 전 세계 방공망을 지금 제대로 갖춘 국가는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후보예요. 진짜 후보예요. 그거 이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스라엘의 미사일 바락 미사일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에로 시리즈로 고고도를 그렇죠. 방어하고 네. 중고도 부분에서 데이비드 스틸링 미사일이라고 또 한번 소개를 제가 드렸었어요. 그 미사일 체계가 있고 다윗의 물매. 네. 그렇죠. 하위 체계로 바락 미사일하고 더 하위로 아이언돔 아이언돔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바락의 ER 버전 그러니까 사거리 연장 버전과 천궁2가 경합을 벌였는데 바락 ER 미사일이 사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바라크에서 날아가서 좀 길지 않을까요? 상당히 길어요. 150km까지의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했어요 이번에. 근데 아랍이랑 이스라엘 그 관계를 정도면 거의- 생각하면 공식적으로 채택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보는 교통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입찰에 참여한 거고 사실 요즘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는 심상치 않아요. 네네. 또 뭐 사우디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사이 좋은 중동 국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참여를 안 한 게 중동의 여러 문제 때문에 다른 국가들하고의 문제가 있고 또 이란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원천적으로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배제를 했어요. 네. 사실 러시아가 기술은 굉장히 앞서 그렇죠. 있죠. 그럼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는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지금 수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수출을 할 수 있었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예, 조금 의견을 좀 한과 동시에 제가 이어가면은 바로 그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고도 유효 고도는 바락 ER이 얼마냐면은 40km까지에서 교전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간에서 뭐 30km 이하다, 뭐 20km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렸죠. 그렇죠. 그렇으면 아예 그 서로 입찰 경쟁 대상이 경쟁이 안 되겠죠. 안 됐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천궁2의 유효 고도는 40km까지인 것 같고요. 그 정도 고도에서까지 해서 교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정거리는 적어도 100km는 넘을 것 그렇죠. 같아요. 150이라 그러면 최소한 100에서 120은 그렇습니다. 나와야지 서로 입찰할 수 근데 있겠죠. 여러분들 요번에 그 수출할 때 나온 사거리 보세요. 40km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도도 뭐 30km 이야기도 하고 어떤 또 신문에서는 15km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15km면은 굳이 그걸 새로 미사일 만들 그거는 필요가 이제 없잖아요. 천공하고 헷갈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김 PD님의 질문에 제가 드리는 답은 바로 UAE는 이 천궁2 하나만 가지고 이 천궁2를 채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UAE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생각보다 꽤 우리나라에도 많이 왔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약도 굉장히 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군사 교류 예.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바락 ER과 천궁2가 성능상의 큰 차이점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냈고요. 그 이면에 그럼 우리가 왜 채택했는가를 보면 정치적인. 그렇죠. 그동안에 쌓아왔던 우리 아크 부대 아시지 않습니까? 아크 부대가 쌓아왔던 어떤 국방 협력 관계 그다음에 그전에 이제 원전 수출도 우리가 그렇죠.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밀월 관계가 있어요. 뭐 국방 분야에서 예. 어려울 때 대전차 미슬도 있고 전차도 뭐 이야기가 오고 갔고 그랬잖아요. 아유 방산세 일조를 잘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UAE 입장에서는 가장 정치적인 부담이 없는 선택이기도 해요. 그죠. 주변 국가들하고 그러니까 따졌을 만약에 때는 예. 러시아제를 선택하면 미국이 지랄할 거고 그다음에 미국제를 선택하면 러시아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최근에 중동에서 자세히 보시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또한 이스라엘제는 뭐 교통정리 됐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선정이 되는 거랑 그렇게 교통정리 끝나고 좀 다를 수 있는 게 선정을 했을 때 예상의 돌발 변수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죠. 어떤 집단에서는 그렇죠. 안 되겠는데 또 한번 테러해야겠는데 막 그럴 이런 수 있는데 식으로 우리나라 생각할 수 같은 있으니까. 경우는 그런 정치적인 부담이 전혀 왜냐하면 중동과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우호관계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처음 수출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도 세이지를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야 뜯지 마, 야 열지 마, 건들지 마, 막 이러잖아요. F-35 같은 경우도 야 뜯지 마, 열지 마, 건드리지 마 이러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F-35는 사고 네. 싶어도 못 사는 나라가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나가 그렇게 뜯지 마, 뭐 하지 마 그런 거는 우리도 할 겁니다. 네, 그건 뭐 이건 핵심 당연한 부분은 거죠. 근데 우리는 네. 뜯지 마세요. 아니,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치. 아유. 이게 뉘앙스가 다르다는 아이, 거죠. 그럼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러시아제 무기를 많은 국가에서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추가 유지 보수나 그렇죠. 이런 그 정비나 이런 측면에서 너무도 협조를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AS. 네. 네. 근데 대한민국은 감동을 한답니다. 그쵸. 이런 우리. 부분은 여러 루트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특히 동남아 국가들 또 상당히 감동하고 인도. 중동 국가들 감동하거든요. T50이 지금 그래가지고 뭐 추가 지금 또 맞습니다. 판매가 되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AS는 하나 끝내주지. 예, 그런 측면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방산 분야를 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천궁2가 그만큼 위력이 대단하다, 그쵸. 성능이 대단하는 거 분명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건데 밑그림 큰 그림의 KAMD가 과연 어디까지 가느냐는 건데 KAMD라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방공을 다층 방어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처럼요? 그러니까 한국형 아이언돔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 그거보다 아이언돔의 고도가 의미가 훨씬 아니라 더 높죠. 훨씬 더 높아요? 아이언돔은 이제 굉장히 아랫단에서 제일 아랫단에서 엄청난 규모로 발사가 되는 방사포랄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커버하기 대구경 위해서 포탄. 네. 좁은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아이언돔과 유사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한다는 거고요. 그게 초저층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청궁과 청궁2로 방어를 합니다. 고고도 40km까지를. 중고도 방어죠. 그 다음에 고고도 방어는 지금 미국에 사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제 사드가 아닌 우리가 이제 우리 힘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드급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LSAM입니다. LSAM. 네. 롱 레인지 미사일이라고 그래가지고 LSAM인데 그 LSAM이 개발되면은 우리가 다층 방어를 이루는 완벽하게 이루는 초고밀도 방공망을 가진 국가가 돼요. 사실 이 초고밀도 방공망을 전국적으로 다 깔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사실은. 미국이나 러시아 땅덩이가 너무 넓어서. 아, 미국은 이제 그 특정 지역, 그쵸. 또 러시아도 특정 그렇죠. 지역을 다 깔 수가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 국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런 밑그림을 이번 기회에 좀 아셨으면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성층권까지는 방어한다. 약간 이런 느낌. MSAM, LSAM 그 위에 이제 SM3. 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 후에 또 SM6 모으면은 6. 그러면은 그렇게 딱 편성이 되겠죠. 그리고 SM6가 들어올지 아니면 XM6급에 준하는 국산의 미사일을 개발할지도 사실은 퀘션 마크인데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예. 조심스러워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출연진 분들께서는 직접 개발하는 게 좋다 아니면 수입하는 게 좋다 어떤 의견이세요? 당연히 자주국방 차원에서 저는 직접 개발하는 게 나을 개발하는 것 게? 같고요. 음. 제가 그동안까지는 좀 조심스러웠지만 청궁2가 완벽히 성공해 가는 모습과 최근에 이제 LSAM의 그 개발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밑바탕에 네. 있는 기반 기술이 탄탄한 걸 볼 때 우리도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의뢰짐작하는 거지만 다음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있고요. 네, 다음 버전이 한 두세 버전 정도 있는데 이미 천궁 3는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냥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그 갤럭시 휴대폰이랑 비슷한 거죠. 버전 몇 폴더블 폰. 개가 네. 더 앞서 있는데 지금은 뭐 21, 네. 뭐 이렇게 내놓은 것처럼. 다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쉬웠다면 여러 국가가 이제 도전했겠고요. 사실 아까도 40km 얘기했지만 40km가 넘어가면 공기 밀도가 그렇죠. 굉장히 희박해져서 네. 미사일의 기술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더 사실상 이제 어렵습니다. 로켓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거기서부터. 단계에서는. 네. 자, 뭐 이야기하면은 한 2시간도 그죠. 하고 싶은데 네, 네. 뭐 요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가 있을 겁니다. 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보도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네. 뭐 앞으로 방공망에 계속 관련된 할 주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과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덕